겨울의 끝자락, 늦은 밤 거실은 고요했다. 준호는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와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때 묻은 찻잔, 오래된 수건, 그리고 빛바랜 앨범 사이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 위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 준호에게. 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봉투의 모서리는 찢어져 있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분명 오래전에 써둔 편지였다. 준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위에는 엄마의 익숙한 필체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편지를 바라보기만 했다. 눈앞이 흐려졌고 손끝이 떨렸다. 그는 지난 세월 내내 엄마와의 거리를 떠올렸다.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살겠다고 선언했던 25의 자신. 이제 나도 어른이야. 그만 좀 간섭해. 그 말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거라 믿었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엄마의 마음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 말이었다. 그 후로 준호는 바빴다. 일 핑계로 명절에도 거의 집에 내려오지 않았다. 전화가 와도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끊고 잊었다. 그 사이 엄마는 아들을 기다리며 전화를 붙잡고 있다가도 결국 한숨만 내쉬곤 했다. 그래, 바쁘겠지. 나중에 오겠지.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둘 사이엔 말보다 침묵이 많아졌다. 하지만 준호는 그 침묵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게 덜 불편하다고, 서로에게 상처를 덜 준다고 믿었다. 편지를 펼치자 오래된 볼펜 자국이 번져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떼지 못한 채 글씨를 따라 내려갔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엄마는 내 옆에 없겠구나. 요즘 따라 내 얼굴이 자꾸 생각난다. 서울은 춥지?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엄마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내가 떠난 뒤로 내 방은 그대로 두었단다. 먼지가 쌓여도 치우지 못했다. 혹시나 내가 돌아왔을 때 그대로 두면 반가워할까봐. 준호야, 내가 혼자 살겠다고 말했을 때 사실 엄마는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버려서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그래도 괜찮다. 엄마는 너를 원망한 적 한 번도 없다. 다만 바랐던 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행복하길 바랐다는 것이야. 세상은 차갑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힘들 땐 꼭 밥부터 먹어라. 밥 먹는 게 사는 거다.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의 시야가 완전히 흐려졌다.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행복하길 바랐다.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그는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엄마가 전화를 걸어 밥은 잘 먹고 있니? 물었을 때 그는 짜증을 냈다. 엄마, 나 어른이야. 그만 좀 걱정해. 그게 엄마에게 건 마지막 말이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지금은 가장 큰 후회가 되어 돌아왔다. 며칠 뒤 준호는 다시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우체통엔 여전히 엄마 이름이 적힌 잡지가 꽂혀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된장국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엄마의 향수 냄새. 탁자 위에는 작은 메모지와 USB가 놓여 있었다.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야,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 한 번만 더 들어줘. 준호는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다. 잠시 후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건 어릴 적 엄마가 자장가 대신 흥얼거리던 곡이었다. 준호야, 세상 어디에 있든 엄마는 늘 내 편이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울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남자가 그날은 아이처럼 울었다. 그날 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았다.
엄마의 편지를 접어 작은 상자에 넣고 그 옆에 새 하얀 편지를 꺼냈다. 봉투 위에 적었다. 엄마에게.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말하던 행복이란 게 뭔지. 성공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이었네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제는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나도 조금은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는 편지를 유리병에 넣어 마당의 감나무 밑에 묻었다. 엄마가 매년 가을마다 감을 따던 바로 그 자리였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렸다.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준호는 회사로 복귀했다. 예전 같으면 무표정하게 일만 했겠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다. 누군가의 인사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작은 미소에도 마음이 움직였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좀 밝아졌네요. 준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이제야 중요한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여전히 그 노래를 듣는다. 엄마가 남겨준 USB 속 피아노 선율. 그 곡이 끝날 때마다 준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인다. 엄마, 오늘도 나 잘 지냈어요. 그리고 엄마 말대로 밥 잘 먹었어요. 삶은 언제나 빠르게 흘러가지만 사랑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서로의 마음이 닿지 못했던 시간조차 결국은 사랑이었던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 준호는 오늘도 그렇게 산다. 바쁘게 하지만 따뜻하게. 그는 이제 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엄마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